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아주 뭐 난리잖아요. 내 차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브랜드만 문제 아니냐? 아니면 저 브랜드가 특히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더 문제가 있고 어떤 브랜드는 그 문제가 적은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JD 파워라는 업체가 이 자동차 구매한 사람들 아니면 뭐 전자제품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품질 관련 조사를 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JD 파워가 뭔지 혹시 아세요? 다시 GD 말고 우리 어렸을 때 금성 텔레비전 이런 거 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삼촌 어렸을 때 금성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더라. 금성 텔레비전 뭐 무슨 뭐 삼성 텔레비 뭐 이런 것들 막 서로 경쟁하고 이럴 때 그 시절부터 JD 파워는 있었어. 우리나라 전자제품 메이커들 뭐 자동차 메이커들 다 JD 파워를 어떻게든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품질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미국의 마케팅 정보 서비스 회사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은 솔직히 있어요.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힘내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1등한 사람이야 JD 파워 짱이에요 이럴 텐데, 여기 수많은 브랜드들이 나오잖아요. 1등을 못한 브랜드들은 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JD 파워는 항상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꼭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재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동차 쪽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문조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자동차를 구입하고서 90일 만에 설문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니셜 퀄리티 스터디 IQS라는 초기 품질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차를 구입한 후에 3년 동안 주행을 해.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하는 Vehicle Dependability Study, 그러니까 VDS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설문조사 결과는 IQS입니다. 요즘 들어서 초기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많으니까요. 총 33개 브랜드 중에 가장 꼴찌, 정말 모든 브랜드 중에 꼴찌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현기차? 현기차 아닙니다. 현기차 아니에요. 쉐보레? 쉐보레 아닙니다. 쉐보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브랜드일 것 같진 않아요. 테슬라입니다. 꼴찌는 테슬라예요. 아니, 테슬라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초기 품질에서 꼴찌를 할 수가 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원래 그런 차입니다. 그냥 일단 이거 인기 순위 아니잖아요. 인기 많다고 해서 아니면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품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내 차에 품질 문제 있었느냐? 저도 문제 있었잖아요. 뭐 찌그러진 걸 받았어 일단. 주고 그거 나중에 고쳐줄게 나중에. 이런 게 테슬라예요. 어느 정도 숫자냐면 100대를 팔았는데 문제가 몇 대 나왔겠어요? 100대 중에 한 7, 80대? 아닙니다. 100대 중에 250개. 그러니까 한 대에 2개 이상의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만족도를 따지면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테슬라 오너들 그리고 비오너들 이렇게 둘로 완전히 갈라지는데, 테슬라 오너들은 이상하게 그런 것도 다 허용을 해줘. 아니 너 현대차 살 때는 안 그랬잖아. 현대차 살 때는 거기 요만한 도장 품질, 거기에 앞에 이렇게 광택기가 살짝 돌아서 홀로그램이 뜨는 거 이런 거 다 지적했잖아. 근데 테슬라 사니까 그냥 대만족이야? 뭐야 그게 이중잣대 아니야? 이렇게 댓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그냥 좀 참고 넘어가는 거. 어쨌든 품질 지수에서는 굉장히 낮은 게 테슬라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품질 꼴찌는 테슬라고요. 주가 1등은 또 테슬라죠. 제작 완성도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가치, 이건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1위에는 랜드로버입니다. 예상 가능했죠? 100건당 228건. 100대 차가 나가면 228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차 한 대 사면 그냥 무조건 2개 이상의 고장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랜드로버를 샀는데 랜드로버에서 물이 샜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러면서 막 열변을 막 토했어요. 그랬더니 댓글로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야, 그걸 모르고 랜드로버를 사다니 넌 바보 아니냐? 너는 랜드로버를 살 자격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돼요. 물이 새야지 정품을 인증받는 것 같고, 물이 안 새면 중국산 짝퉁?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30위에는 아우디.
아우디는 원래 품질 문제 심각한 걸로 유명했죠. 그리고 뭐 첨단 기능이 더 들어가니까 아마 문제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만든 게 사실 아우디예요. 왜냐면 옛날에 80년대에 unintended acceleration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었는데, 의도치 않았던 가속, 이게 차량 이상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실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데요. 80년대 중반쯤에 아우디가 미국에 공장 세우고 진출한 적이 있었어요. 87년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차를 막 생산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미국에선 그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 미국 빅3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그때 당시 미국의 그때 가장 잘 나가던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아우디가 급발진을 하는 사례가 계속 벌어진다 라면서 막 아주 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우디 하면 급발진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우디가 그냥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속 페달, 브레이크, 이게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 차들은 어땠어요? 가속 페달 여기 있으면 브레이크는 대충 여기 있었어. 여기 이렇게 돼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독일인들은 이걸 굉장히 이 센티미터 단위로 이걸 관리를 하고, 당연히 야 힐앤토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운전자들이 이 차를 타면 잘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악셀러레이터를 밟고, 그래서 악셀러레이터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넣으면서 그냥 출발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요즘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락이 걸리잖아요. 그게 아우디 사건 이후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죠. 그때 아우디가 미국에서 정말 철퇴를 맞고 각종 조사, 그리고 뭐 공정위, 정부의 압력과 언론의 압력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비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장 설비와 그 여러 가지 투자했던 거, 그것들을 어디로 옮겼을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중국에 그대로 옮겨서 그 어마어마한 생산 규모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게 돼요. 중국 그 당시는 자동차 시장이 없었어요. 그때 공산 진영에 있던 시절이라 뭐 일단 평균 소득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중국에서 아우디를 거기서 생산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중국 정부가 아우디를 우리의 형제 회사로 생각하고 모든 관용차는 아우디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우디의 품질 이슈가 불러온 중국 시장 1등 메이커, 세계에서 1등 메이커로 거듭나게 된 그 계기가 된 거죠. 29위에는 볼보입니다. 볼보는 210건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의외로 볼보가 품질이 형편없다, 이런 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갸우뚱하실걸? 기능이 많으니까 오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8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200건이 넘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수입차 베스트 1위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중 브랜드 하면 하나의 차를 만들어서 정말 많이 팔잖아요. 아반떼 하면 뭐 옵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아반떼라는 거 하나, 뭐 파워트레인 2개, 뭐 3개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거고, 벤츠는 E클래스 하면 E클래스가 쿠페도 있지, 컨버터블도 있지, 세단도 있지, 거기에 파워트레인이 디젤도 있지, 가솔린도 있지, 하이브리드도 있지, 플러그인 있지, 거기에 배기량별로 뭐 2.0 있어, 2.5 있어, 3., 이 파워트레인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겠고, 인테리어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겠고,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옵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벤츠 E클래스 하면 한 10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따지면 프리미엄들이 각각의 차종에 대해서 전부 다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E클래스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실망하세요. 품질도 완벽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훨씬 문제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27위에는 제규어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하고 같은 회사잖아요. 제규어 랜드로버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하죠. 보통 2대씩 사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 대는 센터에 넣어놓고 한 대는 타야 되고, 그러니까 2대는 최소한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요즘 판매량이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미쳐 날뛰고 있어. 자, 26위에는 크라이슬러입니다. 크라이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발표하는 의미가 없네요. 차 몇 대 팔리지도 않는데 품질도 안 좋아. 아, 눈물이. 25위에는 스바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수했지만 미국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품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네요. 사륜구동 때문에 사는데 사륜구동 때문에 또 품질 이슈도 많다고 해요.
24위에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가 어떻게 24위지? 원래 포르쉐는 1등을 놓치지 않는 회사였잖아요. 거의 완벽한 회사. 품질에서는 항상 JD 파워 1등 기립돈 회사인데 전자화가 좀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23위에는 아큐라고요. 22위에는 마쓰다 순입니다. 21위에는 링컨이 있네요. 링컨 몇 개의 일본 차를 넘을 정도로 품질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링컨 이제 좀 괜찮은 브랜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차라고 해서 막연히 품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지간한 일본 차보다 품질이 좋은 거 보면 선방했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19위에는 혼다, 도요타 나란히 있네요. 일본 차 두 대가 나란히 똑같은데 뭐야 초기 품질 좋다며, 일본 차 하면 품질이라며, 이거 뭐야 이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혼다 도요타가 왜 이 정도야?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그릇된 신화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은 굉장히 룰대로 하고 굉장히 규칙을 잘 따르고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거 전파 안 되도록 이렇게 잘 막고 좀 선진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요즘 확 무너지네요. 네, 18위에는 BMW입니다. BMW가 18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BMW도 고장이 적지 않죠. 가격이 정말 비싼 프리미엄인데 서비스 관리도 좀 프리미엄으로 해줘야 될 것 같네요. 16위에는 포드 그리고 미니입니다.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미니가 원래 품질이 굉장히 나쁘기로 정말 악명 높은 브랜드였는데요. 악명 높던 미니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예전에는 미니 하면 당연히 체크 엔진이 그냥 떠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건 처음 생산할 때부터 떠서 패치할 때까지 그냥 뜬 채로 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 많이 품질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5위에는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살아있네요. 자동차 업계의 초기 품질 문제 평균을 따져보면요 100대당 166건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브랜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브랜드들이고요. 지금부터는 평균 점수 이상을 내는 브랜드들입니다. 14위부터는 칭찬해줘야 되겠죠. 14위에는 캐딜락입니다. 칭찬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100건당 162건? 잠깐 162건 100대 팔면 162건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단차가 있든 도장이 까지든 그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생각은 우리하고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리 단위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고 보잖아요. 단차가 여기 좀 삐뚤어졌지 않아요?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문제 있네 라고 할 텐데 미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문제가 없는 차가 없다는 얘기죠. 자, 13위에는 닛산입니다. 12위에 왜 여기에 이 차가 있지? 렉서스입니다. 아니 렉서스 하면은 품질이 좋다고 유명한 브랜드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12위에요. 실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1위에는 지프입니다. 지프가 어떻게 11위까지 올라왔지? 이상한데? 지프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지프 품질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하나 있긴 해요. 지프 하면 고질적으로 이 셰시나 파워트레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지프의 어떤 고질적인 부분이었는데 사실 다른 게 없잖아. 지프는 특별히 무슨 문제 삼을 만한 그런 부품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안 달려있는 것도 많고 전자장비가 별게 없고 찌그덕 소리가 나는 건 지프에서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고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차가 가다가 안 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현대차에 부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로부터 그 아래쪽에 있는 셰시 전체를 셰시 컴플리트 모듈로 받아요. 그럼 지프에서 뭐하냐? 위에 뚜껑 씌우고 나사 조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프는 현대 모비스가 만드는 차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0위에는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네, 10위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JD 파워 10위를 차지했네요. 그런데 문제 건수는 얼마? 100건 팔면 153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차가 최초로 미국 진출한 거 어떤 차죠? 포니 엑셀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엑셀이라고 불린 차. 왜 폰이란 말을 못 쓰냐면 그때 당시 폰이란 말은 그냥 그런 차들을 다 말한 거예요. 머스탱이 폰이었어요. 그 포드 머스탱의 말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포니카라고 불렀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머슬카가 아닌 그냥 흥미롭게 타는 차 이렇게 해서 포니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현대차가 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야 너넨 포니카도 아닌데 왜 폰이라고 해?
그리고 포니는 결정적으로 포드의 등록 상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닉이라는 말을 못 썼고 그냥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했고요. 엑셀은 그때 당시에 정말 문제가 많았던 자동차였는데 심지어 사고 나서 한 1년, 2년 후면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 현대차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차 가격이 절반입니다. 하나 살 돈으로 두 개를 사세요. 그래서 하나를 부품용으로 쓰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하나를 갖고 하나는 스페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정말 창피한 광고죠. 정말 그때 당시에 현대차 하면 싸구려로 정말 한 대 사고 한 대는 스페어로 그냥 갖고 있는 차라는 이미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현대차를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당시 몰랐던 시절에 그냥 막연히 판매 대수를 늘리는데 급급해서 그렇게 큰 실수를 벌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위권에 올라서게 된 거 상전 몇 해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네요. 9위에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도 꽤 올라왔네요. 폭스바겐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에서 폭스바겐을 생산하게 되면서 차종도 좀 단순화시키고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브랜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8위에는 GMC입니다. GMC는 뭐 아시겠지만 쉐보레, GM의 트럭 분야 그리고 대형 SUV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브랜드죠. 트럭이나 대형 SUV는 상대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7위에는 뷰익입니다. 뷰익 브랜드에 뭐가 나온다고 지금 뷰익이 여기 있지? 6위에는 미쓰비시. 5위 또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5위 제네시스입니다. 142건이에요. 와, 제네시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문제 많다고 막 아니 이게 어떻게 후진하면 이게 앞으로 가고 전진하면 뒤로 가고 이게 차가 뭐 이래요 불이 나요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 나가는 건 특별히 더 검수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쳐 날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에도 140건이 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해 하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판매량에서는 아주 저조합니다. 연간 2만 대 정도 판매되니까요. 이 정도면 품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2만 대 팔아서 통계를 내기도 조금 부끄러운 수치긴 합니다. 3위는 두 개 브랜드입니다. 쉐보레하고 램이죠. 아니 쉐보레? 램? 아니 이게 실화냐? 아니 이 두 개 브랜드는 거의 바닥에 있던 브랜드잖아요. 미국 브랜드들이 진짜 선전하고 있네요. 쉐보레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기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공장을 막 몇 개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품질 이슈가 많이 좀 잦아들고 있는 것 같죠. 크라이슬러, 램, 지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는 고 마르치오네 회장이죠. 마르치오네 회장이 완전히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이 크라이슬러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그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작년부터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을 아쉽게도 이 마르치오네 사장은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됐죠. 그 결과 이렇게 크라이슬러가 엄청난 회사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었고 지금 그 후임으로 그 자리에 있는 램의 회장, 램의 사장이었던 맨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 미국에서 가장 품질 이슈가 적고 가장 품질이 좋다고 밝혀진 브랜드 두 개입니다. 뭘까요? 하나는 다찌입니다. 다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맨리 회장의 그 힘이 여기에 뻗은 거죠. 대단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다찌 하면 미국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낮은 회사, 가장 품질 이슈가 많은 회사 이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다찌의 뒤에 보면 테일램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랜저 IG를 보면서 테일램프가 다찌하고 너무 닮지 않았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램프가 너무 완벽하다. 다찌면 여기 중간에 막 끊겨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랜저 IG는 이게 너무 완벽해서 다찌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다찌 하면 품질이 형편없는 자동차의 대명사 같은 거였는데 야 정말 마르치오네 회장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이걸 눈뜨고 보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1위는 한 대 더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뭘까요? 네,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 자동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아 자동차. 미국에서 1등입니다. 와, 미국 전체에서 1등이야.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JD 파워에서 지금 1등을 여러 번 차지했는데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이렇게 순위가 쭉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기아차 아주 훌륭한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죠. 조지아 공장에서 다양한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형 SUV 텔루라이드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잘 팔리고 있잖아요. 한 달에 뭐 5,000대씩 밖에 못 팔고 있잖아. 왜 이거밖에 못 팔지? 조지아 공장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가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출되는 물량도 꽤 있는데요.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공장별로도 이 품질 평가를 하는데 기아차 광주 공장이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의 품질 수준을 미국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한 5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도 문제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물에다 퐁당 빠뜨려도 멀쩡하고 정말 떨어뜨려도 뭐 요즘 잘 안 깨지고 뭐, 그런데 내가 5천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자동차라는 게 원래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다른 공산품들, 저희 노트북 이런 것들 사람이 여기서 뭘 손을 대겠어요? 손을 아예 안 댑니다. 이건 처음 생산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로봇으로 다 하고요. 결과물에서 QC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전혀 달라요. 자동차는 아직도 자동차 앞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여기다 뭐 끼우세요, 여기다 뭐 끼우세요. 여기에 붙어서 옵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걸 제작하고 있어요. 나사도 조이고 뺑뺑뺑도 하고 타이어도 갖다 끼고 뭐 등등등을 사람 손으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쨌든 완벽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 그런 영상도 있더만, 이게 뭐 차 문짝을 이렇게 손으로 막 당기고 발로 막 이렇게 밀고 막 손발을 이용해서 조립하는데 그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엔 그걸 또 정상적인 조립 과정이라고 해요. 저게 정상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쨌든 자동차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의 완벽한 형태로 도로에 있으니까 그냥 다른 공산품하고 똑같은 걸로 착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불량률이 일정량 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준인 거죠. 자동차도 빨리 다른 공산품처럼 전체를 다 전동화시켜서 그냥 다 모두가 다 로봇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걸 노력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잘 안 되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달성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가 10위, 기아차가 1등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게 뭐 JD파워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현대기아차가 IQS에서 몇 위쯤 했을까요? 12? 아닙니다. 한 22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었어요. 22위 하던 회사가 1위까지 올라오면 이게 이사일이 아니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IQS가 올라온 지는 사실 꽤 됐죠. 한 4, 5년 전부터 IQS가 뭐 1등, 뭐 10등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은 기자들 그리고 저만 해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초기 품질만 좋고 내구성인 VDS는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일단 그 격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아, 현대차는 내구성이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 VDS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VDS 보면 3년 지난 차들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초기 품질 그리고 3년 뒤에 내구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현대기아차 그 외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전자화되는데요. 전자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기계 방식이던 시절 사실 껍데기만 바꾸고 그냥 똑같은 차를 많이 내놓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동차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핸들을 꺾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야 그걸 무서워서 어떻게 타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동차가 스스로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잖아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다는 거 이건 보통 일입니까? 이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새롭게 적용되면서 문제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도입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그런 것들 도입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고서 사실 조금 깊이 봐야 되는 게 JD 파워는 옛날식 설문조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결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게 정말 사소한 문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에서 지도를 잘 안내 안 해줘요, 이러면 하나의 문제고요. 그리고 만약에 차가 가다가 불이 났어요, 이러면 하나의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인지 사소한 결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객관성을 갖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기아차가 1등이지만 거기서 뭐 엔진이 고장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차주로서 꼴찌한 소감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 그럴 줄 알았어. 꼴찌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가진 차가 두 개인데 하나는 꼴찌고 하나는 1등이야. 근데 실제로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딱 봐보면 이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1등인데 지금 에러율이 장난 아닌데? 나 뒤에 램프 안 켜지는 거며 하이브리드 이슈며 뭐 사실 꽤 많은데 나도 지금 고쳐야 될 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에러가 있어요 지금 소렌토에. 1등인데도 1등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라는 게 그래.